이번 시간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한번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는 중개수수료가 잔금하는 날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프다가도 우리 공인중개사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계약만 먹으면 펄펄 날아요. 집에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있죠. 실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계약이 있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어디 언제 아팠어? 그러고 벌떡 일어납니다. 아싸 뭐 기분 좋죠. 잔금날은 더 기분 좋은 날이고요. 옛날에 저는요 100만 원에 10만 원 월세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의 수수료가 얼마냐? 그것도 양타로. 자, 요게 5천만 원이 안 되면은 70%죠. 그죠? 그럼 얘가 환산을 하면은 700만 원이네. 그죠? 그럼 10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은 800만 원이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5%예요. 그러면 5%에서 4만 원이네. 양타 8만 원.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이걸 받느냐? 안 받았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그냥 성심성의껏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취업 창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무료 중개가 있었죠. 그 중개는 그냥 그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한방에 가입된 회원이라면 갖다 그 내용을 갖다가 한방 우리 저 협회에다가 제출하면 그 돈이 나옵니다. 30만 원 한도 내서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중개 수수료가 개편이 되었었죠. 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해서 왈가불가 하시는 분들도 일선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 그냥 조그만 거 하나 팔아도 10억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반토막이 나니까 열은 받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지역들은 별로 그렇게 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똑같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뭐 요런 이제 뭐 노원이라든가 이런 좀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10억이 넘어가니까 1,000만 원 받던 걸 갖다 500만 원으로 받으니까 열 받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뭐 그 정도로 타격이 뭐 심해가지고 굶어 죽는다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중개수수료 개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제증서가 있었죠. 공제증서에 우리가 가입하는 게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억이고 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증서 비용이 2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요건 아직 이거 해라 내가 요번에 들어보니까 나도 만기가 돼서 들어보니까 그냥 이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이 개편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 기일을 갖다가 내가 중개사고를 내면 공제사고에 대해서 협회에다가 지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2년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됐어요. 근데 민법상으로 보면 모든 손해배상의 기준점은 3년이에요. 그래서 이 2년을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늘어난 것. 그래서 요 중개수수료 개편과 요 공제증서 비용 상향 조정과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갖다 2년에서 3년으로 한 게 일단은 통과는 돼 있어요. 이게 시행일은 아마 곧 될 겁니다. 걔네들 자체적으로. 자,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주택에 관한 요율은 거기에 제가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에는 말씀드린 분양권 전매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벌써 한 4-5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양권이라는 것은 일단 공급계약서를 갖다가 발행을 하게 되죠. 그 공급계약서를 갖다가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공급계약서 자체가 등기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고 물론 이때는 거의 다가 집단 대출로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단체로 대출을 해는 집단 대출을 보통 들어가는데 그리고 잔금까지 이 계약 때부터 잔금까지 형태를 우리는 분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매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어느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그 밑에 공고란에 써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뭐 무조건 3년 이상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본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뭐 5년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랬을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매가 될 수 있으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무조건 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취득세를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그러면 거래가액으로 수수료를 책정을 할 것이냐. 내가 5억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내가 쭉 계약금을 5천만 원을 갖다가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뭐 한 1, 2차 하여튼 뭐 중도금을 한 1억 들어갔다 치면 얘가 지금 내가 들어간 돈인가요? 내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죠. 이 돈에다가 프리미엄이 붙었겠죠. 그죠? 이 프리미엄을 플러스해서 요 자체가 거래가액이 됩니다. 거래가액이지 얘가 거래가액이 아니란 얘기야. 얘는 그냥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것 뿐이지 내가 들어간 돈은 요거죠. 거기다 프리미엄 자체가 요거까지만 거래가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양계약서를 쓸 때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것에 해당되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필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 6억까지는 0.4%니까 1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100만 원의 수수료를 공식적인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는 거야. 이것에 대한 수수료는 200이죠. 200을 받으면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료 해갖고 공인중개사 금지행위에 걸린다. 까지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가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가는 보통 0.9%입니다. 그죠? 상가는 조그만 거를 해도 그냥 재미는 있어요. 일단 주택보다 한 더블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 일단 상가 수수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것들, 뭐 일반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0.9% 다 받아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에 무슨 뭐 60만 원짜리다 그러면 7천밖에 안 되잖아요. 환산 보증금이. 그러면
7, 9, 63, 63만 원 아니에요. 보통은 이 상가 수수료는요. 이거 한번 잘 봐봐. 60만 원이죠.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할 수수료는 거의 60만 원이야. 이게 만약에 50만 원이다. 천에 50만 원이다. 그럼 내가 받아야 할 돈은 거의 50만 원이야. 왜? 0.9%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 여기에 그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보면은 60만 원이면 69, 53, 53만 원이네. 그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69, 53이 아니지. 7이잖아 7. 79, 63 아니야. 그죠? 한산보증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상가가 좀 크다. 뭐 1억에 뭐 한 뭐 500짜리다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얘가 6억이죠. 한산으로. 그죠? 그럼 69 81인가? 얼마야? 69? 그렇지. 아유 잘한다. 69 53 530만 원이야.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일반 가세면은 10%에 또 부가세를 붙으니까 600만 원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쏠쏠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주면은 고맙고, 뭐 0.7%를 받든 이런 식으로 좀 협의해서 깎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얼마짜리가 나왔냐면 5천에 100만. 뭐 권리금이 뭐 한 5천만 원 나와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5천에 100만 같으면은 환산보증금 얼마? 1억 5천. 무조건 여기다 100만 곱해주면 돼요. 월세에다가 100만 곱해주면 보증금 화가 되는 거야. 환산보증금이니까. 월세에다 100만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1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억 5천에다가 0.9를 곱하면 135만 원이 나오죠. 135만 원의 중개 수수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135만 원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걸려있는 문구는 간이, 일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간이가세자는 일단 4,800만 원 미만이면 얘는 부가세를 내요 안 내요? 얘는 안 냅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요 안 해요? 신고는 합니다. 면세사업자만 신고도 없고 부가세 안 내는 것이지 간이가세자 중에서 4,800만 원 미만이라 그래가지고 신고는 하지만 부가세는 안 내는 거야. 그런데 4,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미만까지도 간이가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규로 생겨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의 부가세를 갖다가 받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4%를 갖다가 받았다. 받을 수는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진 않겠지만 받을 수는 있지만 얘는 자기는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서 4%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받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죠? 이분들은 4%를 받아야 어차피 나도 4%를 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 부가세를 받아놓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내 10%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무소 가면 부가세 받은 거는 따로 저금통에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계셔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가세 낼 때 부담이 없잖아.
몇백만 원 나오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부가세에 해당되는 비용은 받아서 내가 따로 저축을 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권리금이 있었어요. 권리금이 이제 5천만 원을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주는 거죠. 그럼 권리금에서 이제 막 눈치 싸움이 막 생겨난단 말이야. 그죠? 들어오는 사람은 권리금을 깎으려고 하는 거고,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중개사 분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조율을 잘 해서 했을 경우에 이 권리금에 어떤 사람은 딱 정해놓죠. 야, 나 이거 5천만 원만 받아줘. 그다음 6천을 받든 7천을 받든 네가 알아서 해. 딱 정해놓으면은 내가 그때는 5,500만 원 아니 6천을 불렀다가 내가 5,500까지 한번 해볼게. 그리고 5,500까지 하고 500만 원 또 남겨 먹는 거야. 그게 이제 기술이죠. 그렇게 해서 권리금 작업을 하는 건데 권리금이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보통 한 1,000만 원 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개사들한테 떨어지는 게 인정을 1억 받으면 1,000만 원 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줘요. 또 실제로 권리금 이렇게 받아주면 내가 이만큼 줄게. 그럼 거기 조정을 막 하는 거야. 이만큼 준다니까 막 그냥 양말 벗고 달려 드는 거지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보통은 권리금에 대해서 5% 한 10%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 권리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들어온 사람한테 권리금에 수수료 달라 그러면은 좀 안 좋죠. 그죠? 가능하면 팔고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받아줄 테니까 너 어차피 나한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받아줄게. 이걸 좀 주라. 이렇게 까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권리금을 하면 되겠고요. 권리금은 초과 수수료에 걸리나요? 자, 권리금에 대한 중개 보수는 임차권에 대한 부수적인 계약이죠. 임차권 양도에 대한 부수적인 계약이죠. 그래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협의된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초과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권리금에 대한 것은 우리 부동산 중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차권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므로 협의된 걸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초과 수수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례에 분명히 꽝꽝꽝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금에 관한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도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금 이렇게 막 할 때는요, 잘못하면 이게 신규 임차인하고 현재 임차인하고 친해지게 되면 권리금 작업하는데 중개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나는 여기서도 남아야 되고 저기서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못 가게 해야 돼. 손잡고 가면 안 돼. 화장실 갔다 오세요. 제가 나는 화장실도 혼자 보내세요. 그래서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서 권리금 작업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